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에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혜란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자분들 반응이 뜨거워서 금세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주제 치매 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어요. 50대, 60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본인이 걸리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걸리기 전에는 두렵고 어르신들을 모실 네, 때 어르신이 그렇죠.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걱정되는 점 있으시면 샵 0945번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장으로 질문 주십시오. 나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셨던데 네. 그러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분들 많이 만나보셔서 상담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례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사례는 굉장히 많기는 네. 한데 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네. 사례는 어두운 사례보다는 조금 희망을 밝은 드리는 사례. 네. 사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까지도 저한테 그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이세요. 네네. 그 환자분 연배가 70대 후반 거의 80이 되셨는데 네. 저를 처음 뵀을 때 연배가 거의 10년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병원에 오셨을 때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뭐 일종의 합병처럼 인지 기능도 많이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뇌를 찍어봤더니 네.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뇌에서 우리가 기억력 저장소라고 알려진 곳이 네. 해마라는 곳이거든요. 많이 네. 듣죠, 예, 우리가. 네. 해마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네. 건데 해마가 그때 나이가 70이 안 되셨을 그쯤 나이인데도 네. 많이 줄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해마가 준다는 거는 사실은 이 치매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어떻게?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열심히 사신 분이고 진짜 어렵게 자수성가한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다 자리를 잡았더니 70이 됐을 때 해마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얼마나 이 고생이셨겠어요. 네. 근데 네. 여튼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냅둘 수 없다.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앞으로 뭐든 무엇이든지 하시겠다.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졸을 못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셔가지고요. 어머머.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사실은 이제 무학이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면서 10년을 봤는데 기억력이 나빠지기는커녕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럼 해마가 커졌나요? 실제로 해마가 아주 커진 건 아니지만 네. 그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치매가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사실 야. 단계에서는 거의 치매라고 진단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연배보다 굉장히 건강하게 오히려.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영등포구 치매 안심센터장을 했었는데 영등포구에서 발행하는 그 시니어 기자가 되셨더라고요.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네. 야. 그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책도 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서 사실 치매가 무서운 병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렇게 우리가 치매에 압도당하는 병만은 아닐 수 있다. 저한테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아, 근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치매어를 모셔본 적도 있기 때문에 치매는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맞아요. 과거로 백할 수는 없다라고 없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례는 오히려 약간 백하신 것 같은 느낌까지 그렇죠.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병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그 시점에서 병원에 오시면 참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과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장님 말씀의 방점은 적시 치료에 달려 있구나. 적시 치료죠. 네, 적시 치료와 노력에 따라서 꼭 치매가 진단받는다고 해서 완전 완치가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냥 그 상태로 10년 정도 무던하게 사실 수 유지만 있거든요. 돼도, 네.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자, 그 우리나라 그럼 전체 치매 환자 수 사실 그 우리가 많다고는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그렇죠. 됩니까? 이게 2025년 기준의 기사가 네네.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97만 명이라고 해요. 치매 환자가. 100만 명 가깝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진단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직 내년에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내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되는 곧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100만 명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구나. 100만 이게 명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2023년 작년 재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보면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10분의 1이네요. 네,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치매면 10분의 1이 10분의 치매에 그러네요. 걸렸다는 예. 거잖아요. 10명 중에 한 분은 그냥 그렇죠. 치매 환자네요. 네. 아이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치매라는 모호한 병의 가장 핵심은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나이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나이 드니까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교과서에도 치매의 가장 주요한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에이징, 나이라고 나이. 나와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70, 80이 됐을 때 치매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반면에 그렇게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네. 그런 유병률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니까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딱 그거죠. 네. 그럼 치매 우리가 치매하지만 정확히 이제 치매가 뭐냐 알츠하이머랑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해요. 네, 이 알츠하이머라는 말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병의 이름입니다. 네네. 알츠하이머 디지즈인 거죠. 네. 근데 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매가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치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병인 거죠. 아, 예.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라는 큰 카테고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병의 아.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증상이자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사실 진단명도 중요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이 돼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이유든지 치매라고 진단하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MRI나 어떤 뇌 검사를 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원인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려 있구나.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은 결국은 뇌 세포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파괴된 일부의 병이구나라고 이제 밝혀져 있는 거죠. 네. 알츠하이머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알츠하이머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치매 증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60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네. 치매 진단 기준 자체가 만 65세 이상에서 진단이 되게 되어 있고 네네. 실제로 만 65세 이전은 조기 치매라고 진단되게 되어 있어요. 예.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있으면 최소한 만 70세, 75세 정도가 돼야지 나타나고 그때 이제 조금씩 이상해서 오시면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이긴 하죠. 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도 치매 종류는 사실 많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 여튼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중요한 정보는 치매는 나이와 굉장히 연관이 높기 네. 때문에 만 70세 이상이 돼서 뭔가 변화가 꼭 이 인지뿐 아니라 뭔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 생각하면 의심해야 이건 되는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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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치매 말년 이제 치매가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헷갈리고 손주들의 네, 이름을 네. 헷갈리고 뭘 우기시고 식사를 방금 하셨는데 또 배고프다고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그 특정 부위에 회마도 예, 그렇고 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걸 거죠. 알게 되거든요. 네, 근데 좀 네. 늦은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초기에 개입하면 좋다 하셨으니까 네. 어떤 징후들을 봤을 때 빨리 이걸 이게 참 도와야 될까요? 어려운데요. 네. 솔직히 그냥 전문가가 아닌 가족들이 봤을 때 웬만해서 초기 징후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나이가 70, 만 70이 되면 네. 무조건 그냥 매년 사실 검사를 치매 해보는 게 검사? 좋아요. 아. 네, 이 선별 검사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서 아니 어디에 가셔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진짜 황당했던 게 의사 선생님이 네. 올해가 몇 년이죠? 지금이 몇 월이죠? 네. 그걸 물으시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 그걸 우리가 가족들이 물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야, 그러니까 치매 검사를 매년 해라. 매년 해라. 70이 되면. 만 70세 이상부터. 그리고 저도 사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결국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심지어 굉장히 옆에서 그래도 자주 보는 의사인데도 초기에 발견을 못했던 게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초기에는 그냥 노인이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게을러지거나 그렇지. 조금 그냥 짜증이 늘었거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네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굉장히 쉽고요. 네. 어머나. 또 저희 할머니는
저는 이제 매일 경로당 네. 노인정에 가셨는데 네. 노인정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냥 잠만 자고 오셨던 건데 어머나. 우리는 아침에 노인정 갔다가 밤에 오시니까 그냥 일상이 잘 굴러간다고 그러니까. 아, 생각했어요. 저런. 놓쳤구나. 그래서 네. 그거는 너무너무 아쉬운 일인데 네. 그런 부분을 신경을 꼭 쓰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치매 얘기하고 있어요. 샵 0945번 열어두겠습니다. 샵 0945 치매와 관련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봉화 춘향에서 지금 쌀랑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전부 산불 진화 완료 방송을 기대합니다. 지금 봄비가 신나게 내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너무 좋으셔갖고 네. 저희한테 그러니까 문자 문자를 주셨는데 주셨어요. 2561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익선 씨 보고 빨리 이 기상 소식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 YTN 사랑해 주셔서 네. 너무 좋으네요. 샵 0945번 다시 한번 문자 알려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변기, 하수구, 싱크대 마크 쓸 때 부르는 곳은? 정답! 배관관리사! 하수구 고압세척, 누수탐지, 누수공사 잘하는 곳은? 정답! 배관관리사! 배관관리사는 바가지 요금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즉시 출동! 1644-0127 1644-0127 배관관리사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 시민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우리 의회가 바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만든 현장 민원 담당관이 일상의 어려움을 말끔히 치워드리겠습니다. 적시의 예상과 조례로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가장 늦게 안심하는 우리 의회와 함께라면 내일은 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이슈앤피플 금요일의 하이라이트 건전지 건강을 전하는 지식 함께하고 계세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나혜란 원장 모셨는데 제가 말이 빨라진 이유는 많이 해야 되니까. 질문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1873님이 저는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이라고 합니다. 밝히셨어요. 네네네. 본인을. 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치매를 한자로 표기하면 미칠치에 미칠 매자를 씁니다. 미쳤다는 뜻이죠. 용어부터 다른 용어로 변경한 네네. 노력이 어휴, 필요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맞아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공부할 혹은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와 관련된 교육이 있을까요? 아유, 참 좋은 질문 야, 하셨네요. 우리 소장님 역시 소장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선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면 네네. 사실 이 가족 교육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이 정신보건을 포함한 의료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받을 수 있는 교육, 무료 교육 찬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그게 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네. 있군요. 근데 이게 네.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어머나.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아무튼 거기 가시는 거 전에 제가 그냥 개요 팁만 알려드리자면 네. 우선 환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사실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예컨대 이제 엄마나 아빠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엄마나 아빠 혹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제가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네. 이게 노인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다가 어른이 다시 어린이가 그렇죠. 돼가는 게 참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그냥 순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가속화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사실 10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10살 아이한테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빠 왜 그래? 아빠 이거 아니잖아. 짜증내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얘기가 안 돼요. 안 통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닌데 자꾸 우리 집 며느리가 뭐 돈을 빼갔다. 윗집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네.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환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셨군요. 일단 동의를 해줘라. 네. 아니 이게 동의라는 게 사실에 대한 동의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공감이죠. 네. 우리 며느리가 혹은 누군가가 제 환자 중에는 항상 집에 김치를 옆집에서 맨날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없어진다는데 그럼 그래서 김치가 없어져서 나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맨날 훔쳐가는데 냅둬야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왜 김치를 훔쳐갈까요? 참 속상하시겠네요. 라고까지만 해야지. 엄마 확인시켜줬잖아. 김치 훔쳐간 거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이제 가족 갈등 혹은 다른 딸대로 속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직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얘기만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약을 드시면 그런 망상은 굉장히 호전이 많이 잘 돼요. 네. 근데 거기서 해결을 하려고 들면 보호자도 속상하고 보호자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결국은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져요. 아주 와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김 소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그게 미칠치에 미칠 몇 자를 쓰면 우리가 용어가 현상을 규정하거든요. 현실을 맞아요. 규정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럼 학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걸 공식 제안 한번 해보세요. 제안 한번 네. 하셔야겠다. 제한이 이미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치매 용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직 뭐라고 바뀌죠? 컨펌은 안 되는데 치매는 아니다라고 논의가 네.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노망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노망보다는 그래도 치매가 뭐 좀 괜찮아 보이네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5630님 공단에서 판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맞아요. 어려움이 네.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공단에서 판정받기 힘든 건 정말 이걸 혹시 행정부나 어디서 들으시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임상가로서 봤을 때는 이게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리셔도요. 사실 딱 그 동사무소나 어디에 나가시면 그 아주 똑바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네네. 되게 제정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보호자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치매 등급 받는 게 쉬운 게 그렇군요. 아니었어요. 5630님 원래 문자가 병원에서는 치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정받기가 어렵다는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네. 68세입니다. 3861. 몇 달 전 가게 마치고 항상 걸어서 집에 가던 길인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기가 어딘지 멍해져서 한참을 불안해서 있다가 정신이 들어 집에 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인지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만 68세시고 이런 게 있었으면 물론 한 번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가족이라면 저는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나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만 68세 정도면 충분히 치매 전조 증상이 나타날 나이고요. 네네.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닌지 이런 진단은 중요하지 않고 네. 한번 이런 혼란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꼭 검사 받으시면 네. 좋겠어요. 1298 치매도 가족력인가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모든 유전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점도 그렇지만 글쎄, 어떻게 보면 취약한 점도 무조건 가족력이 있는데요. 특히 치매가 이 여성 위주로 조금 더 모계 유전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치매인 경우에 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요? 높아진다고 해요. 거의 80% 가까이 네.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무섭죠. 사실. 그렇군요. 네. 1377님 그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어머니가 78세신데 자꾸 한상을 보면서
왕래가 없는 이모가 와서 가방 뭐 돈 다 훔쳐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치매가 맞나요? 주인님? 이거는 치매 이전에 우선 만 78세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는지를 알아야 하긴 하는데요. 네. 이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바로 가셔야 될 되는구나. 망상과 환영인데요. 이게 치매 때문에 이런 망상과 환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왔는지. 혹은 치매가 아니라 사실 급성 혈관성 질환이나 급성 우울증 때문에 왔을 수 있어서 네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치료가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경로가 다를 수 있는. 네, 오는 완전 경로가. 다른 네. 경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장수 국가죠. 일본 내 사망 원인 1위가 알츠하이머 등의 치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치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치매로 발생하는 합병증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치매 합병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요. 제가 학생 때 치매 교과서에 보면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통 통상 생존율이요. 10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단을 받으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에는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인데 왜 10년 뒤에 죽어야 될까? 라는 정말 단순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되네요. 75세인데 10년 잘 사는데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10년 후에 죽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치매라는 단어가 좀 진단이 이상하지만 이 결국은 치매라는 병은 뇌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인지 기능뿐 아니라 신체 기능, 그리고 신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율신경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게으르다는 표현을 썼지만 일상 행동이 조금 느려지면서 혹은 안 하게 되면서 맞아요. 근육도 쇠퇴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자율신경계가 떨어지면서 뭔가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면 와상하게 되면 더욱더 못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화도 줄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뇌의 퇴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기억력의 감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네네. 젊다는 기준은 다양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맥락으로 치매는 네네. 40, 50대에는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젊은이들의 그 걱정도 조금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좀 우울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울증.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특히 노년에 이르면은 자식들이 다 분가에 나가버리고 이른바 그렇죠. 빈둥지 증후군. 맞아요. 혹시나 이제 또 짝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래서 엄청 많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이런 빈둥지 증후군 혹은 우울증 네. 이런 우울감들이 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매우 크죠. 매우 커요? 매우 크죠. 실제로 치매 위험 요소 중에 네.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 만성 우울증을 포함해서 우울증은 우울증 자체가 뇌가 쉽게 말하면 기능이 컴퓨터로 치면은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계로 치면은 기계를 안 써서 계속 녹슬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기계를 안 쓰면 남들보다 확실히 빨리 노화가 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생활을 안 하게 되는데 네. 그 행동 자체가 또 뇌 기능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외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우울증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지금 문자가 바로 오셨는데 2480님께서 그럼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기는 항우울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럼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느냐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우울증을 방치해서 10년을 두면요. 저라면 확실히 제가 80대 인지 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는구나. 네. 조금 왜냐하면 우울하면 사회생활 안 하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약속 시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치장하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가서 얘기해야 그렇죠. 되죠. 교통수단 통해야 싫어도 되죠. 웃으면서 눈치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그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뭐 간단한 문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자가진단 문항은 생각보다 많긴 한데요. 네. 이거를 제가 권장을 잘 안 드리는
거는 네. 괜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닐까 네. 이렇게.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거 저 치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네. 본인이 치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병원에 오잖아요. 네네. 아닐 확률이 90%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모시고 오셨어요라고 했는데 저 괜찮아요라고 하면 치매 확률이 오히려 90%예요. 저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가 검사는 아까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생활의 변화, 내가 꼭 기억력이 아니더라도 성격이 변하거나 수면 패턴이 변하거나 뭔가 놓치는 게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네. 자가 검사로 의심을 하기에는 네. 굉장히 섣부른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의 핵심은 인식의 역설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경사에 놓고 맞죠.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확신하면은 그걸 맞을 공사에 놓고. 맞습니다. 근데 앞서 그 예후가 아주 좋으셨던 10년 지난 그 어르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6세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으시잖아요. 공부를 하신다든지 역할을 맡으신다든지 그쵸. 적극적으로 사시는 네. 경우에는 늦추거나 피하거나 안 겪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추거나 피하거나 안 겪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저도 제가 노인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노인분들을 보면서 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머릿속은 가려져 있으니까 잘 못 그렇죠. 보지만 네. 저는 이제 피부나 뭐 성형이나 뭐 눈, 치아 뭐 이거 다 중요한데 네. 사실 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요. 네. 안 보이는 게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뇌는 속에 가려져 있어서 네. 늙고 있는 걸 못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뇌가 엄청 늙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뇌를 재밌게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요. 네. 건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네. 네. 뇌도 위나 간과 같은 신체 기관입니다. 네. 그러려면 당연히 건강해야 되죠. 네, 네. 신체 건강이 1번인데요. 네. 뇌 건강, 뇌 노화 핵심적인 것은 결국 심혈관 건강입니다. 심혈관. 뇌에는 아. 굉장히 많은 그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그렇겠죠. 세부혈관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심혈관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관리를 잘하는 게 음. 기본적인 노화를 늦추는 길이고요. 네. 그리고 생활 패턴에 있어서 하셔야 될 것은 네. 죽는 날까지 네. 귀찮지만 네. 독립성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아. 독립성이라는 게 아무리 귀찮고 돈이 많아도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고 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고, 하고. 네. 그리고 소년 처리 씻는 네, 거 하시고 어.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이로 씹으면요. 그게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정말로 뇌에 자극이 되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귀가 가는다. 밥을 잘 먹지 못한다. 사람을 안 만나서 조금 혼자 있는다. 뇌에 자극이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TV라도 보면 낫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집에 멍하니 있는 것보다 요즘 TV 보시는 게 그나마 낫는데요. 네. TV 보면서 TV는 보시기만 하지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에 자극이 그렇게 많이 가지 나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네. 그렇지만 사람 만나시면 생각 많이 하고 눈치 많이 봐야 돼요. 네. 자, 그럼 아이고. 질문까지 아이고,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이거 금방 갔네, 이거 진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네.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런 국민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계속 네. 상담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건강을 전하는 지식. 네, 오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나혜란 원장